자, 너희들 머릿속에 너네 망치 다 알지? 저는 망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떠올릴 수가 없겠지. 본 적 있잖아, 망치 다. 그치? 너희들의 머릿속에 지금 망치를 떠올려 라고 하면 왼쪽 그림이 떠오르니 오른쪽 그림이 떠오르니? 놀랍게도 오른쪽도 망치예요. 어떤 그림이 너희 머릿속에 떠올라? 왼쪽이 떠오르죠? 혹시 오른쪽 떠오르시는 분 있어요? 집이 대장간을 하시지 해서 이거를 만들지 않는 이상 얘가 떠올릴 일은 없을 거야. 그치? 이해돼요? 자, 그럼 내가 망치하고 머릿속에 떠올릴 때 1번하고 2번 중에 우리는 뭐가 더 많이 떠오르죠? 많이가 아니라 무조건 뭐로 떠오르죠? 얘로 떠오르죠? 맞아요? 자, 그럼 망치를 다양한 각도로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 캡처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요런 그림이 캡처가 되겠죠? 근데 내가 좌우를 뒤집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장도리 부분 요런 그림이 나오겠지? 자, 이 둘은 우선순위가 딱히 없어요. 그치? 근데 어쨌든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겠고 저는 안 그릴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머리 쪽을 위로 해가지고 또 사진은 찍을 수 있어요. 그치? 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꾸로 요 손잡이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찍을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기 손잡이가 보이고 손잡이보다 머리 헤드가 더 크니까 헤드의 이쪽만 뾰로 이렇게 보이는 요상한 뼈다구 같은 그림이 보이겠죠? 제가 이 그림 이해되니? 여기랑 여기가 보이고 여기 나무가 보일 거라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금속이고요. 여기는 나무일 거라고. 요런 그림. 얘는 당연히 헤드가 크니까 손잡이 부분이 완전 가려질 거예요. 그렇죠? 정 위에서 찍었다면. 그럼 완전히 180도를 딱 뒤집어서 이렇게 찍으면 손잡이가 갈색으로 보이고 그 갈색만큼보다 더 넓은 여기가 보일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세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구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망치를 보는 각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뭐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1번만 떠오를 거예요. 그치? 왜 그럴까? 왜 망치를 이렇게 떠올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진은 근데 이렇게 다 사진 찍을 수 있겠죠? 그치? 사진기 보고 다 찍어라 라고 하면 이 각도를 다 그려줄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사진기가 이 망치를 각도로 찍으라고 할 때 걔는 그럼 우리처럼 이런 것들만 더 많이 찍을까요? 사진기를 사람이 찍는 게 아니라 알아서 찍는다고 생각해봐. 3대 3대 3으로 찍지 않겠니? 그치, 그치? 그럼 인간은 왜 1번만 떠올리는데 왜 사진기는 3대 3에 3대 3대 3, 그러니까 공정한 비율로 1, 2, 3을 찍을까? 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제목부터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인간과 카메라의 시각적 대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과 카메라는 어떤 사물을 인지할 때 좀 다른 관점으로 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어떤 시각을 볼 때 주관적 요소가 영향을 끼치지만 카메라는 이런 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구도로 상황과 시각을 가집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망치에서 1번만 떠올리지만 카메라는 1번, 2번, 3번을 고르게 보여주더라.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얘들아 이것도 망치다? 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이걸 보고 망치가 떠오르니? 아, 저 망치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리고 이상한 닭다리 같은 그림 보고 이게 뭔지도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뭔 그림이야?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자, 우리가 망치하면 이런 걸 떠올리니 너희들? 아니요. 그래서 사람이 떠올리기 어려운 즉 인지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사진은 표현할 수 있더라. 각도라고 할게요. 관점. 이런 것도 카메라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카메라와 인간의 차이입니다. 결과는 이해되시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왜 그런지 가도 되냐? 왜 그런지 가볼게요. 간다. 비전, 시각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우리의 선입견에 영향을 받는데요. 자, 즉 이렇게 망치를 떠올리는 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선입견이 반영된 거래. 자, 선입견이라는 거는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섣부르게 생각하는 걸 선입견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니? 그게 뭔 줄 알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으로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질 거고 그것이 시각에 반영이 되어진대요. 즉, 어떤 한 장면을 볼 때 우리는요, 무의식적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그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계층제를 만들어내는데요. 계층제가 뭐야, 얘들아? 이렇게 된 게 계층제지? 1위, 2위, 3위 이렇게 순위 매겨지는 거. 근데 이 계층은 말입니다. 우리의 기능적 관계를 반영한대요. 그러니까 계층제의 기준이 뭐야? 사물과 우리의 기능적 관계요. 자, 그럼 얘들아, 망치는 어디다 쓰니? 망치와 우리의 기능적 관계가 뭐야? 못 박을 때 쓰죠? 자, 그럼 얘들아, 못을 잘 박고 싶어. 그럼 너네가 여기 망치의 이 세 부분을 손으로 잡고 나무로 때리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치를 집을 때 망치의 헤드 부분을 이렇게 늘 잡았다면 이 그림이 잘 떠올릴 거예요. 그치? 근데 못 박을 거야. 그럼 어디를 잡아야 돼? 여기 나무 손잡이를 잡고 여기 부분을 정확하게 못 있는데 탕탕탕 잘 쳐야 박히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요. 못 박을 때 망치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 두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망치의 이 1, 2, 3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거야? 기능적으로? 손잡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손잡이도 중요한데 그럼 손잡이만 보이나요? 아니요. 손잡이와 이 망치의 해머가 못과 닿는 이 해머의 헤드 부분, 이 둘의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 구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해됐니? 이거를 반영한 계층제를 만들어낸다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의 순간적인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그럼 우리의 순간적 우선순위가 뭐야? 내가 망치를 못 박으려고 봤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순간적인이란 얘기는 그때의란 뜻이고요. 그때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데요. 당근 이 우선순위는 기능적 관계에 기초하고 그 우선순위가 계층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됨? 자, 그럼 계층제 만들어 보자. 얘들아, 1, 2, 3으로 여기는 손잡이가 보이기는 하는 거야. 자, 1, 2, 3으로 내가 망치 못 박을 때쯤 쓸 거야. 순위를 매겨보세요.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니? 계층제 만들 거야. 1번이 가장 1등.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에 1번. 그 다음은 2번이야, 3번이야? 머리를 잡을 거야, 손잡이 잡을 거야? 손잡이 잡아야 돼. 그럼 손잡이가 보이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3번이 2등. 그 다음에 이 해머가 보이는 게 가장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낮죠. 왜? 여기 잡으면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힘을 주죠. 못 주니까. 자, 근데 내가 망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땅을 파려고 했는데 쓸만한 게 없네. 그래가지고 그냥 망치 갖다가 여기 나무 부분으로 흙 파야지 라는 게 나의 기능이야. 그러면 여기가 중요해지는 거죠. 맞아요?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각도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즉, 각도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순위를 매긴대요. 됐나요? 자, 여러분이 학원에 왔어. 이 학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거래. 그럼 여러분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너희들 화장실을 찍을래? 복도를 찍을래? 강의실을 찍을래? 강의실을 찍겠죠? 그 다음은? 복도 화장실 중에? 복도? 복도에 서 있는 시간이 많을까?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그래도 좀 길까? 화장실은 길지 않아. 화장실 한 번도 안 가는데요, 학원? 그럼 복도가 길겠죠? 나의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 그 다음에 저는 할 때마다 엘베로가 다닙니다. 그럼 엘베를 찍을 거고, 저는 계단으로만 다녀요. 그럼 계단을 찍었겠죠. 맞아? 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엘베를 타본 적이 없고 계단으로만 다녔다고 해보자. 그 친구한테 우리 학원에 엘베는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진한테 찍으라고 하면 엘베의 문의 색깔이나 모양, 어떤 모양 조금씩 있잖아. 그 모든 건물의 엘베마다. 그걸 찍어 놨겠죠. 걔는 알고 있지.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도 엘베를 타본 적도 없고
엘베 문짝 따위엔 관심도 없잖아.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학원에 엘베에 무슨 그림 그려, 이렇게 어떤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아니면 민자예요? 알아 몰라? 그치? 너네 맨날 봤잖아, 엘베 타면서. 관심이 없잖아. 그치? 기억해 못해? 못해. 그치? 하지만 카메라는 기억하고 있겠죠? 찍었다면? 맞아요. 뭐 이런 얘기야. 됐지? 됐지? 자, 계층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순서 해야 되더라. 기능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뭐 하더라? 계층을 만든다. 됐나요? 우선순위는 계층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머릿속에 마음의 눈으로 망치를 상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망치를요, 이런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주로 이제 보게 될 건데,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각도로 이제 보게 될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관계가 이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Ready for use angle. 사용을 준비하는 각도요. 즉,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각도로 볼 겁니다. 그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선순위가 제일 큰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사용하려는 각도가 기능적 관계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 ready for use angle 빈칸. 이거 그냥 외워놓고 ready for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각도로 머리에 떠올리지. 그래서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다 써놔라, 얘들아. ready for use angle. 아, 되게 가까이 있네. 맞아요? 맞아요? 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아마도 망치를 상상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이거야. seen from the top. 꼭대기에서 보여지는 걸로 망치를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이따구로 망치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 제가 아까 집이 대장간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 망치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떠올리겠지? 그 사람한테 이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그치? 자, so that. 왜요? 망치를 머리 위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망치를 머리 위로부터 보게 되면 손잡이가 숨겨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손잡이 잡아야 되는데, 손잡이가 숨겨진 사진으로는 ready for use angle이 가능해요? 안 돼요? 안 하니까요. 그렇죠? 쓸데없는 각도인 거죠. 뭐요? 망치의 머리에 의해 손잡이가 숨겨지는 이런 각도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됐나요? 자, 쌤이 조금 어렵게 빈칸 내시면 여기인 거죠. 우리는 손잡이로 망치를 잡아야 하는데 손잡이가 숨겨지니 우리의 기능적 관계에서 중요도가 제일 낮습니다. 이 말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기능적 관계요. 사물들과 만드는 기능적 관계들이, 자, 얘들아, 오브젝트가 주어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이 주어지. 단수요. 시각적인 기대감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시각적 기대감이 뭐죠? 시각적 기대감이 선입견, 우리의 현실에 대한 선입견이죠. 망치는 어떻게? 나무 손잡이, 금속 생머리,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각적 기대감, 즉 시각적 선입견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요. interfere with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간섭하죠. 간섭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능력을 훼손하다, 떨어뜨리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죠. 가장 쉬운 단어로 쓸게요. 무슨 능력이요? 카메라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럼 카메라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 데를 설명해야지만 이 글이 규명되겠네요. 그치, 맞지? 자, 그럼 이제부터 카메라는 어떻게 사물을 보는지 설명할 거야. 간다. 카메라는요, 인간의 눈과 같아요. 이게 뭔 말이야? 시각적 정보를 다루는 애란 얘기야. 카메라는 인간의 눈처럼 색깔과 모양으로만 사물을 봅니다. 그치? 카메라가 소리를 듣니? 아니요. 오직 쉐이프 앤 컬러로 보죠. 이게 뭔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시각을 만들어낸다고. 비전. 첫 문장에 비전 나오죠. 카메라도 시각을 다루는 애예요.
그래서 카메라는요. 근데 자, 여기가 이제 카메라의 기능이야. 잘 따라와야 돼. 세상을 기록합니다. 자, 세상을 본다고 하지 않고 기록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impartially라는 얘기는 부분적으로가 아니게, 즉 온전히 세상을 봐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온전히 세상을 본다는 얘기는 어디에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모습을 다 카메라에 담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셔도 돼요. 즉 온전하게 모든 정보를 다 라는 뜻이야. 온전하게 가로 열고 모든 정보를 싹 다.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 이 단어가 원래 이 뜻이 있어요. 부분의 편에 들지 않는 이런 의미로 공정하게,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하게 무슨 말이죠? 객관적으로. 이 글은요,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둘 다를 포함해. 이따 설명해 줄게. 근데 첫 번째 문장과 보자. 인간의 시각이죠. 인간의 시각은 현실의 선입견을 반영합니다. 자, 선입견 반영했어. 공정한 거야? 아니요. 이거랑 바니어가 여기. impartially.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대조 잡을게요. 선입견이 반영된 선입견이 세상의 시각에 영향을 받아요? 아니요. 카메라는 공정하게 세상을 기록하죠. 됐나요? 자, 그럼 뭘 통해서요? 렌즈를 통해서요. 무슨 렌즈요? Similar to the eyes. 우리의 눈과 비슷한 렌즈요. 그러니까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우리는 선입견이 반영됐지만 카메라는 공정하게 본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중히 따져보면요. 대문 사진이야. 포토 어딨니? 카메라. 뒤에서 왔네요. 카메라를 카메라가 찍은 결과물 사진을 신중히 잘 관찰을 해보면 종종 놀랍습니다. 우린 놀라운 일이 깜짝 놀라요. 왜요? 그들이요. 혼란스러운 세부 정보를 해석하지 않거든요. 혼동을 주는 요소들을 해석하지 않는데요. 얘 뭔 말이야? 대조라고 그랬지. 자, 그러니까 얘네는 세상을 그대로 담는다고. document the world가 여기 이 표현이랑 반대 표현입니다. 요거랑.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온전하게 기록해요. 그럼 이건 누가 한다는 얘기야? 파란색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죠. 사람은요, 혼란스러운 세부 정도를 해석하거든요. 이해됐어요? but 나데이 법비야 얘들아. 그러면 얘네는 해석 안 하고 뭐 하는데요? 기록하죠가 그대로 나와야 되죠. 어떻게? 동의어입니다. 얘야 그저 그것들을. 자, 여기서 문법 details가 them이에요. 사진 아니야 얘들아. 혼란스러운 세부 정보를요 우리에게 그냥 갖다 줘요.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곧대로 보여주죠. 어떤 상태로? 기술적 무관심을 가지고요. 기계적 무관심을 가지고요. 뭔 소리야? 기계적 무관심이요? 얘랑 관계를 맺어 안 맞아? 안 맞아. 카메라가 망치 갖다 뭐 할 건데? 관심 있어 없어? 없어. 노관심. 관심이 없고 용도가 없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반이어 갑니다. 기능적 관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무관심한 태도로 그대로 찍어서 전달합니다. 됐나요? 네. 기능적 관계, 기계적 무관심, 용도 따위에 관심 없음. 맥락적 의미 파악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을 찾으세요. Functional relationship with others to others. 자, 여기는 용도와 기능의 노관심.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들아 떠올려봐라. 기능적 관계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각도가 있기 때문에 순위를 매길 수 있대. 근데 기능 따위에 관심 없는 기계는 순위를 매길 수 있어 없어? 순위를 매겨 안 매겨? 안 매겨. 그러니까 이런 계층제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러면 이 세 각도가 제가 아까 1대1대1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니? 평편한 수평적 관계를 이룰 거예요. 수평할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얘가 그 말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카메라에
평면성 때문에 수평적 관계예요. 자, 수평적으로 찍었다 밋밋하게 2차원이다 이딴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수평적 순이라고 뭐라 써야 될까? 각도? 수평적, 즉 순이 없음, 중요도 없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랑 또 반이어가 반대 표현이 어디야? 여기 hierarchy. 안 돼. 중요한 건데. 이거 수평이니 얘들아? 아니지? 아니지? 이거랑 평평해요. 1, 2, 3 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게 반이온 거죠. 어디 갔니? 한참. 되게 멀리 있네. 맞아? 맞아? 자, 여기서 플랫니스가 나왔는데 뭐 이런 거에 빈칸내 하면 안 돼.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아. 사진기의 평면성 때문에 사진은 종종 영역을 포함합니다. 어떤 영역 포함해? 사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줘 라고 내가 AI한테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 새끼가 갑자기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는 뭐야 이거 뭔데? 알고 보니 망치네? 헐, 이렇게도 망치를 표현할 수 있구나. 됐어요? 제가 한 말 그대로 나온다 얘들아. 간다. 영역을 포함합니다. 어떤 영역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망치라고 하는 거. unrecognizable. 인지할 수 없는 색깔과 모양인 것 같은 영역도 포함하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맥락적 어휘 여러분 채워 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카메라 거야. 인지할 수 없는 색깔과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즉 뭔 말이야? 망치를 머리부터 보여준다고. 헤드샷이요. 해머의 머리 부분에서 찍은 사진. 됐나요? 됐나요? 자, 여러분아 하늘을 떠올려 볼래? 하면 여러분 하늘을 뭐 다 지금 무슨 색깔로 떠올리고 있어? 얘들아 요즘 뭐 하늘 본 적 있니? 오늘 하늘 되게 예쁜데. 하늘 볼 시간이 없지. 얘들아 하늘을 상상해봐. 뭐 상상했어? 새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있는 거? 되게 전형적인 거? 근데 누군가는 새카만 걸 또 상상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사진은 새카만 것도 보여준다는 거지. 맞아? 맞아? 자, 이게 이 40번 요약문인데요. 요약문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 그대로 싹 다 들어갑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간다. 우리의 시각적 인지는 형성되어지죠. 뭐에 의해서? 설립된, 만들어진 계층에 의해서요. 근데 그 계층은요. 기능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죠. 효원이 가도 돼.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능력을 interrupt, 방해합니다. 본문에 interfere로 나왔어요. interferes with, 간섭합니다. 방해하다, 저하시키다란 뜻이에요. 무슨 능력이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요. 그들이 실제로 그런 거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as they are.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줄이죠.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반영하니까요. 자, 누구와 달리요? 카메라의 객관적인 관점과 달리요. 이해되셨음?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객관적인 뭐로 나온 거야? 아까 impartially에서 나온 거. 그래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담다라는 온전히와 선입견이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인 것이다. 이 의미를 둘 다 쓸 수 있는 글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단어로 바꾸면 자, 이것도 쓸 수 있어야 돼. 본문은 부사로 썼어요. impartially. 이렇게 쓰면 형용사로 와야겠지? 어떻게 써야 되니? impartial. 로 써야겠네요. 형용사. 이해되나요? 객관적인.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뒤집으면 선입견이 반영된 우린 주관적 시각으로 보죠. 인 건데 주관적 시각이라기보다는 뭐 편견을 가진, 치우친 이런 의미가 중요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단어는 싹 다 중요한데요. 얘들아, 이 정도 여기 있는 건 다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주의 빼고. 자, 맨 마지막에 hinder, obstruct, impede. 단어 모르는데요. 다 저하시키다, 손상시키다, 방해하다. 그래서 정양보하면 hinder와 impede까지
외웁시다. 얘네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제가 타협할게요.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싹 다.